토트넘이 점유율 67%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뉴캐슬에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며 최저 평점을 받았지만 축구 매체와 전문가들은 패배의 주범으로 로메로를 지목했습니다. 두 개의 실점 모두 로메로가 뒤에서 지켜보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기는 단순한 볼 점유율보다는 경기의 핵심 순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플레이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은 두 차례 실점 모두에서 수비 전환 과정에서의 미세한 실수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BBC에 출연한 뉴캐슬의 레전드 셰이 기브는 토트넘의 패배의 책임을 로메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캐슬전 패배는 로메로의 호러쇼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최고의 골키퍼로 인정받고 있는 셰이 기브의 시각에 토트넘의 이 실점은 모두 로메로 때문으로 지적받은 것입니다. 기브는 로메로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최전방까지 뛰어나오면서 토트넘이 많은 위기를 맞이했고 결과적으로 두 골이나 허용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실점도 로메로가 흘러나온 공을 잡기 위해 손흥민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면서 수비 공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혼자 남은 비수마가 이삭을 견제하기 위해 먼저 안으로 들어오면서 뉴캐슬의 바네스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네스가 득점을 할 때에 로메로는 뒤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전방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반스의 뒤에서 실점 장면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도 로메로는 자신의 옆에 있던 마피가 공을 받아 치고 올라갈 때 쫓아가지도 못하고 20야드 뒤에서 실점 장면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20번의 슈팅을 기록하며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슈팅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뉴캐슬은 9번의 슈팅 중 2번을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효율적인 공격의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뉴캐슬의 첫 번째 골은 토트넘의 집중력이 떨어진 순간을 놓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토트넘 수비진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하비반스가 간결한 마무리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경기를 더욱 주도했지만 뉴캐슬의 강력한 수비와 골키퍼 닉 포프의 선방에 막혀 추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골 역시 토트넘의 집중력 부족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뉴캐슬의 알렉산더 이삭은 후반전에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 토트넘의 희망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영국의 축구 매체들은 점유율과 공격적인 기회 우위 등을 이유로 토트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보도가 많았습니다. 패배의 원인으로는 전반전에는 너무 소심함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고 후반전에는 수비진의 실수와 공격진의 어설픈 슈팅을 지적했습니다. 풋볼 365는 토트넘이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오도베르와 포로 등 많은 선수들은 손흥민의 어린 시절과 같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재능과 의욕은 있는데 마무리가 부족하다는 의욕만 넘치는 뻥축구를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재능 있는 아카데미와 같은 동료들의 어설픈 경기력에 분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전반전 이후 라커룸에서 포스텍이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라며 불을 붙여 주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반전의 소심함이 후반전 과감한 공격력으로 변화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선발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에는 대부분의 축구 매체들이 손흥민 원톱의 좌우윙어의 오도베르와 쿨루셉스키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장에는 쿨루셉스키 원톱의 손흥민을 왼쪽 윙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폭 넓게 벌려서 뛰어주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메디슨과 호흡을 맞추기를 원하는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공격진을 형성한 오도베르와 쿨루셉스키의 터치가 많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전반 10분에는 한 번에 연결된 패스를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쿨루셉스키가 터치를 하는 어이없는 실수로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후반 8분에는 오도베르가 존슨이 올린 크로스가 수비 맞고 굴절되어 바로 앞에 떨어진 공을 크게 빗나가는 슈팅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감싸 쥘 정도로 어이없는 슈팅이었습니다. 후반 25분에는 손흥민이 엄청난 전방 압박으로 덴번의 패스기를 막아서면서 오도베르에게 볼이 전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도베르는 사실상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 황당한 슈팅으로 고개를 또 떨궜습니다. 당시 오도베르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다면 더 좋은 슈팅이 가능했고 충분히 득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손을 벌려 공을 요구하고 기회를 날린 후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잡혔습니다. 일부 축구 매체와 전문가들이 손흥민에게 최저평점을 주면서도 최전방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다라고 위로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손흥민이 제대로 된 패스를 전혀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실제 손흥민은 경기에서 효과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 순간에도 팀 동료로부터 패스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팀의 연계 플레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손흥민의 영향력과 팀 전체의 공격력 저하로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손흥민도 팀 동료들의 패스 정확도와 질이 떨어지면서 스스로 최적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담이 손흥민의 공격적 본능을 제한하고 있으며 손흥민의 경기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토트넘의 동료들이 최전방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슈팅을 해대는 바람에 손흥민이 실제 슈팅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합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에게 슈팅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손흥민에 의한 득점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결론적으로 토트넘의 공격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팀의 공격 전개 전술이 치밀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내에서 원샷 원킬의 공격수인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술의 개선과 연계 플레이의 완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와중에 포스텍 감독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토트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토트넘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포스텍 감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포스텍이 경기 직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플레이하면 결국에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포스텍이 패배 후 항상 이런 낙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태도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팀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포스텍이 항상 패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선수들이 감독의 리더십에 의문을 가지게 할 것이고 결국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미묘한 차이가 시즌 후반 팀의 성적을 계속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포스텍은 경기 후 영국 BBC를 통해 우리는 잘했고 경기를 통제하고 지배했다. 후반전의 실점은 집중력 차이였다. 그 전에 경기를 끝냈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에는 만족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범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특히 수비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포스텍은 그동안 로메로와 포로 등 수비진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칭찬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수비 전환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격에 대해서는 뉴캐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노출시켰습니다. 쿨루셉스키 원톱의 손흥민과 오도베르의 좌우윙어가 뉴캐슬의 단단한 수비를 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지 못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비록 솔랑케와 히샬리송 등 주전 공격수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포스텍의 전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일단 손흥민은 이제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고 홍명보를 또 만나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A매치 기간이 끝난 후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이 다시 정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